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2% 빠져서 2701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. 거의 2700에서 꽤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. 거의 이때부터죠. 8월 16일부터 거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. 결국에 최근 고점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가 뭐 대충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돌리고서 여기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참 국내 증시를 보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참 답답하다.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빠졌습니다. 다우가 0.4% 빠졌고요.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는데요. 나스닥이 1. 거의 7% 가까이 빠졌습니다.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어제는 보면 빅테크 쪽들이 대부분 다 빠졌어요. 빅테크가 다 빠지고 엔비디아가 3.7%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. 반도체 주식이 대체적으로 다 약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어제 뭐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잭슨 홀 미팅이 계속 진행 중이죠. 오늘도 하고요. 어제는 이제 뭐 또 하커 총재가 좀 얘기를 한 게 있고 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거든요. 그냥 거의 뭐 0.5를 인하할 거냐, 0.25를 인하할 거냐 뭐 그래서 그런 거 갖고서 조금 싸우고 있는데 뭐 0.25를 내리는 게 더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, 지금. 근데 그렇다고 뭐 시장이 0.5를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왜냐면 0.5를 내리게 되면 이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0.25 내린다고 또 뭐 실망할 것도 없는데 일단은 시장은 뭐 그걸 핑계를 대기는 했습니다. 0.5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이 이렇게 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뭐 나스닥이 항상 이렇게 가장 비싼 지금 주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질 때 그냥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포워드 P를 보시면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이 다 지금 PR이 높아요. 엔비디아도 지금 30이 넘고요. 아마존도 30이 넘고 테슬라는 뭐 60이 넘습니다. 애플도 요새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또 3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항상 보면 알파벳, 메타가 그나마 좀 싸죠. 한 20 정도 전후 이렇게 되고 있어서. 네. 그래서 뭐 빅테크들이 이렇게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. 또 오늘 밤에 이제 또 파월 의장이 얘기를 또 하는데 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좀 빠진 거에 비해서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아시아는 미국만큼 또 올라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빠질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0.55% 올랐고요.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플러스가 살짝 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힘이 없습니다. 아무래도 어제 뭐 미국 나스닥이 더군다나 이렇게 빠지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혼자 갈 리가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0.7%, 하이닉스는 거의 3%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2.4% 빠지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약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약한 거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사이클이 너무 심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확실히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주 환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소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을 뭐 몇 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.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주주 환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뭐 한국 반도체를 투자하느니 차라리 뭐 미국 반도체나 뭐 TSMC 같은 거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선택이 자꾸 되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
네. 반면에 요새 조금 그나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조금 좋은 주식들은 확실히 주주 환원이 조금 되는 그런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94,500원까지 장중에 기록을 했고요. 마감도 94,000원이라서 네,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LH금융지주는 워낙 뭐 자사주 소각을 잘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금융주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1.5% 오르면서 6만원대 6만원에 딱 마감을 했고요.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.2% 오르긴 했는데 장중 고가가 67,600원으로 살짝 사상 최고치 경신을 못했습니다. 네, 200원 남겨놓고 경신을 하지는 못했는데 역시 뭐 사상 최고치 지금 근처에 와 있다는 거는 어, 확실히 금융주가 지금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다음으로 또 주주하는 좀 잘 되는 기업 중에서 네, KTNG가 있죠. KTNG 같은 경우도 자주 소각 이번에 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뭐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. 배당도 보면 계속해서 배당이 증액이 되고 있고요. 그 EPS랑 비교해 봤을 때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65%까지 갔으니까 뭐 국내 주식 중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배당주,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면에서도 좋고요.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요. 아무래도 이런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은 네, 금리가 내려가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. 어, 네. 반면에 오늘 2차전지는 좀 빠졌네요.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틀 크게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까지 이어가지는 못했고요.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테슬라가 5% 넘게 빠지면서 오늘은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이 1% 빠졌고요. 포스코홀딩스는 2%, 삼성 SDI도 1.5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비교적 크게 움직인 종목이 네, 유한양행이 10.8%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. 11만 1,400원까지 갔습니다.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미국 FDA 첫 승인을 받은 그런 항암제 국내 최초였죠. 네, 렉나자가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뉴스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은 세론이 나오면서 17%까지 올랐던 주가를 전부 다 반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워낙 이 정도 사실 좋은 호재면 아마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오늘 네,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유한양행 지금 시총이 보면 8조 5천억이라서 다른 바이오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다른 바이오가 너무 좀 고평가일 수도 있는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거의 시가총액이 17조가 넘고요. HLB 같은 경우도 HLB는 워낙 또 상장이 많이 돼 있어서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을 다 합하면 시총이 얘도 거의 한 15조 이상 될 겁니다. 네,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유한양행이 글쎄요, 알테오젠이나 뭐 HLB보다 시가총액이 적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유한양행의 신약이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지는 아직 뭐 그렇게 계산이 잘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약을 팔아봐야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마 뭐 실적이 이제 숫자로 찍히면서 상당히 괜찮은 만약에 실적이 찍힌다고 그러면 다시 또 재평가를 받으면서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. 만약에 뭐 시총이 뭐 17조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뭐 20만 원이나 이 정도 크게도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상당히 상방은 열려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. 네, 그런 생각은 듭니다.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 큰 성과니까 네,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
네. 그래서 뭐 그 정도 좀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움직임이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2,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도 그렇게 뭐 방향성이 없어요. 보면 뭐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사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매수가 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파는 날도 며칠씩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외국인도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뭐 해외 다른 증시에 비해서 워낙 뭐 국내 증시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 뭐 싸기는 싸다고 볼 수는 있어서 그런 정도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 계속되고 있고요.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